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로스의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처럼 모시고 오늘은 이제 하반기 전망, 시장 전반적인 흐름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쏠림이 좀 심화됐던 상반기였습니다. 과연 하반기 이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좀 반대될지 점검 좀 해볼게요. 글로벌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각에선 혹시 추가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은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안정적인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7월 달에 한번 올리는 거는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긴축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그래도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이라는 게 더 지배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없다. 왜냐하면 경기가 더 좋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에 큰 흔들림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좀 하반기에 봐야 될 중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 물가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11월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특히 핵심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이 고점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기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높았던 물가의 기저 효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11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연말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물가가 정말 잡히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일본에서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크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4년 만이라고 해요. 네네. 결국 이 양국 간의 갈등이 이제 좀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나타나는데, 국내 증시, 경제 좀 미칠 영향 긍정적일 것으로 보세요? 네, 물론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전에도 그 지정이 돼 있었을 때도 네. 사실은 저희가 수입 수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4년 전에도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핵심 소재들, 이 첨단 소재, 핵심 소재 같은 거 수입 금지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풀려져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통관의 기간, 뭐 15일 걸리는 거를 15일로 쭉 당겨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맞지만은 이게 뭐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크다란 테마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냥 긍정적인 재료 정도다. 우리가 그렇죠. 크게 네네. 받아들일 재료 자체가 아닌 걸로 네네. 체크를 해봤고요. 한편 우리 국내는 바닥을 좀 다졌습니다. 상반기 무역 적자 38조. 38조. 네. 하반기엔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바닥일까요? 네, 바닥이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거가 확실한데요. 지금 보면은 그 계속 무역 적자가 1년 동안 났던 이유는 우리가 수출 품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네. 이 부분이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거기서 적자가 많이 났거든요. 사실 중국은 원유 1년간 수입하는 원유보다 반도체 수입이 더 큰, 그 정도로 큰 수입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계속 무역 적자를 갖고 왔지만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반도체 가격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마이크론 대표가 얘기한 것도 반도체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가격 하락은 멈추고 재고 조정이 끝나는 3분기부터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무역 적자를 야기시켰던 수출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거꾸로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무역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될 것 같고요. 또 6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10일마다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는 축소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반도체의 역할도 크고 전체적인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미국 경기도 네. 지금 소비도 너무 좋고요. 경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반기에 적자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말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이제 당장 또 하반기잖아요. 네네. 그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로 봐야 돼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분기별로, 그러니까 적어도 월별로 보면은 네. 무역 적자 폭이 축소가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넘어가면은 그때는 좀 봐야겠죠. 예, 예. 좋습니다. 한 네. 3분기 기점으로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각국의 통화 아닐까 싶어요.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기사 봤더니 달러당 144엔대까지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반대로 유로화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조정이 있으면서 오히려 명품 쇼핑의 인기를 끌 정도로 그렇게 통화 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 원화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네, 지금 먼저 엔화가 왜 약세고 유로화가 강세인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네.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은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물가가 어느덧 우리나라 수준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3.5%인데 그렇게 물가가 높은 데 반해서 정부 정책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YCC 컨트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지금 그대로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고요. 반면에 유로 같은 경우는 ECB도 굉장히 호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올린다 그러면 거긴 두 번 더 올릴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제 금리 인상은 멈춘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1,300원까지 갔다가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볼 때는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원래 한 번에서 더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 두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원화가 약간 약세로 가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원화 자체도 나빠질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비등비등하게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국내 원화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 네, 그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면은 금리 인상이 종료될 때까지겠죠. 아. 미국의 금리 인상이 7월 말에 종료된다 그러면은 그때쯤에서 달러는 강세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밴드는 그리고 원화는 네. 좋아지고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밴드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환율 밴드는 뭐 전망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글쎄요, 뭐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올해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박스권이 그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지금 가격이 많이들 또 사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한데 국내에는 미칠 영향 크지 않다라는 점 저희가 기억해 보겠고요. 국내 증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 이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매도일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는 걸까요? 네,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연초로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온 게 원화 기준으로 44조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뭐 남미 이런 동부 유럽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온 게 한 20조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6월부터 조금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환을 자꾸 강조해 주신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보다 달러 강세가 유지가 더 되니까 지금 더 통화 약세가 될 국가들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멈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달러가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요인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더 나은 수익을 찾아가지고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시 외국인 자금이 크게 늘어날 거는 힘들어요. 한두 달은 힘들지만은 금리 인상이나 어떤 물가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머징 마켓으로 외국인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시적입니다. 거고요. 네. 다시 금리가 마무리되는,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 그나마 좀 한숨 돌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안에서 하반기 전망하니까 뭐 2,9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증시 정말 2,9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요소들이 네. 이렇게 끌어줄까요? 그 지수 레벨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이제 3분기까지는 별로 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미국 경기 침체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서 GDP도 다시 상향 조정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나오면 늘 강조드렸던 OECD 경기 선행 지수, 네. 예, 이 부분이 사실 이번 달에 턴을 했어요. 예. 거의 20개월째 빠지다가 턴을 처음 한 거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지표인데 G20 국가의 경제 선행 지표가 돌아섰다는 거는 내년부터는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매크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실적도 뭐 미국 기준으로도 저번 달에 처음으로 항상 하향 조정이 되다가 처음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네. 예, EPS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7개월 이상은 하향 조정이 잘 안 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거의 10개월이 하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하다가 지금 실제 나오는 거 보니까 더 잘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3분기에도 있을 건데요. 제가 주장했던 거는 이제 3분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분기 내내 우리가 들었던 뉴스가 빅테크 감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약 전체 직원의 10에서 15%씩 감원을 한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은 원가가 어떤 원재료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감원한 효과들이 이 3분기부터는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도 괜찮아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동인인 것 같고요.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아직 이제 은행에서 그 은행의 리스크가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이 또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가 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확산되지는 않을 정도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수를 상승적으로 이끌 재료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적이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네. 어느 섹터가 좀 잘했을까요?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나쁘다고 생각했다가 나쁜 거보다 좀 더 잘 나온다. 네. 이 정도의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들도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차 다 실적은 잘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엔터주들이 왜냐하면은 그 앨범 초도 물량들 판매량을 보면은 굉장히 큰 뭐 350만 장, 400만 장을 레코드를 기록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실적이 잘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계 중에서 뭐 변전소, 변압기 뭐 이런 거 하는 기계 인프라 투자 관련한 그러한 기업들도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완성차들 말씀하신 네네. 거죠? 당연히 부품주로도 이어질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엔터, 기계 쪽에서는 뭐 변압기 쪽까지 좀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반기에 쏠림 현상 강했던 뭐 2차 전지가 사실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잠깐 반도체도 좀 시장을 이끌기도 했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주도주는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반기는 사실 주도주들이 있었는데 계속 순환매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양극재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반도체나 소부장으로 이제 네. 반도체 소부장으로 바톤을 넘겨줬고 이런데 적어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업황이 아직까지도 별로 안 좋고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게 이번 분기에 처음이거든요. 그럼 거의 2년 내내 굉장히 부진했던 업황이 이제 돌기 시작했으니까 반도체 주가가 좀 빨리 오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어떤 수요가 회복하는 그런 구간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한국의 지수가 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큰데 거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심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한 분기 정도 쉬어도 충분히 완전히 하락 전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오더가 나오고 있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뒤로 다음 분기로 넘어갈수록 또 새로운 바톤을 이어받을 이러한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7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썸머랠리 좀 이어질까요? 7월 달이 이제 하나 남은 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발언들 더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재를 빼고는 커다란 악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좀 쉬고 있고 7월까지 쉰다 그러면은 그때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단기 조정이 매수에 좋은 기회다. 그렇죠. 네. 네. 좀 조정받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사실 4월 달까지만 네. 해도 미국의 은행들 부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제대로 100% 채우지 못하고 넘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인버스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번을 기회로 잘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반기 시장 전망 그리고 시장 큰 그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로스의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더 탄탄한 내용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